오늘 국내 증시 개장 이후 상황 또 업종까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 본부장님, 지금 우리도 뭐 개장 초 고점에서 딱 5분 버티더니 또 이제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데, 아니 어제 얘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어제 지금 정리가 됩니까? 어제 왜 그런 반전이 있었죠? 오후에? 일단 그 대주주 기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10억에서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50억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또 추후에는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뉘앙스가 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사실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는 강화가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요건이 50억이 되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볼 포인트는 어제 이제 대주주의 요건이 뭐 10억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대주주와 관련되어 있는 요건이 좀 정확히 판가름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내일까지가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 부분에서 너무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0억으로 강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논의 자체가. 근데 저는 웬만하면 좀 빠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도했던 물량들이 매도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수급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 경신이 나왔죠. 어제 무서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나라가 약세로 꺾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억지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 증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 새벽에 미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장중에 꺾였다라는 것은 그 대주주와 관련되어 있는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미증시나 일본 증시처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가 강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HD한국, 조선해양, 뭐 하나오션 다 좋습니다.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윤곽이 좀 더 뚜렷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선 쪽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 자체가 여전히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명분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수주 산업이라고 해서 사이클을 많이 타는데 과거에 가장 좋았었던 호황기보다도 지금이 더 매력적인 그런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 일단 내러티브가 좋고 근데 이 내러티브 앞으로 이제 스토리가 좋은 상황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찍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분기 때 조선사들이 만들어 놨었던 실적을 보면 나빠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저가 수주를 받았었던 물량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제 수주 금액 자체가 저렴하지 않았었던 저가 수주 물량 자체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선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작은 기업 중에서 HD 현대미포라든지 그리고 하나엔진이라든지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조선 업황 자체가 좋을 때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 일단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LNG 쪽과 MRO 쪽을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을 볼 때는 MRO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산 쪽을 생각을 하는데 방산 쪽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을 공략해 보신다면 전 오히려 LNG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동성화인텍도 나오고요. 네. 뭐 성광밴드나 제가 태광 같은 피팅 밸브 기업들도 말씀드렸는데 요 기업들이 이제 조선 대형주들보다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죠. 지금도 이제 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어디일까라고 한다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도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경쟁력이 높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다라면 전 매력적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뭐 SNS나 유튜브 같은 데서 또 조방원 ETF 광고가 이제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렇게 또 대응할 수밖에 없고 한데 어떠세요? 그냥 지금 조선을 말씀해 주셨고 묶어서 보시면 조방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방원 중에서는 원전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원전.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네.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수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예.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작년부터 만들어지고 있고 친환경 선박 쪽, 그러니까 LNG 선박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 물량으로 따져보면 중국이 더 많은 물량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한 수주가 들어온다라는 내용이 작년에도 있었고요. 네.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납기도 잘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성능도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나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호환을 가질 수 있는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수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예. 근데 그 물량들에 대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에 대한 수주 소식은 상대적으로 전 조금 더 늦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요, 올해 연말에도 그렇고요. 이 원전 쪽에 대한 수주 소식은 저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도 원전 쪽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 발전 용량을 4배 정도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원전 쪽에 대한 중요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계속해서 탈탈 원전을 하고 있죠.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원전 쪽에 대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오히려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방원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ETF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ETF 상품이 새로 만들어지면 전 경계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있어요. 시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끝물일 때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ETF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드리고 원전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전력 쪽 좀 여쭤보고 싶은데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효성중공업 차트 보니까 올해 5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 50만 원 선, 49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20만 원 넘어서고 어떻게 어떤 모멘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지도 궁금하고 한국전력도 최근에 올라갈 때 보면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한국전력은 참 지난번에도 한번 예.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이게 수익성이 일단 좋아졌다라고 실적 하더라고요. 잘 나왔더만요. 네, 실적이 잘 예, 나왔다라는 예. 부분들이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라고 해요. 뭐 한 나라 국가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원 중에서의 상당 부분을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력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전 쪽이나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발전이 됐습니다. 에너지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에너지원을 보내거나 변압을 하거나 송전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 쪽에서는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과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 이제 우리가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LS전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에너지원을 정상적으로 분배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HD 현대일렉트릭과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건설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자체가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털어내고 효성중공업이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전력기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제 100만 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그래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해적 케이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해적 케이블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LS 그룹 중에서는 LS 에코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해적 케이블 쪽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영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또 이제 베트남 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뭐 베트남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갔었던 효성중공업이나 대형주들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1조가 좀 넘어가는 기업인데 LS 에코에너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히토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같은 경우도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부존량 기준으로 봤을 때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한다면 히토류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만들어질 가능성 때문에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8%도 안 되고 5%도 안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변압기가 좀 더 매력적이고 모멘텀이나 테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선주들도 매력적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뭡니까? 이게 미국장처럼 이렇게 뭐 하다못해 몇 년을 갖다가 꾸준하게 가주면 모르겠는데 우리도 뭐 반년 내지 1년 만에 더블 뭐 어떤 경우는 서너 배도 나기도 해서 화끈합니다만 빠질 때 정신없이 빠져서 화장품주가 지금 그런 와중에 APR도 흔들흔들하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엔트주가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네. 이 약간 또 화장품주의 어떤 데자뷰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저도 이게 참 너무 네. 너무 무섭게 빠지죠. 빠져도 너무 예. 이렇게 빠지면은 참. 네. 그래서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예. 한콜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낙폭이 나왔죠. 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밀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0일 이평선은 전부 다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장품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 화장품 업황 자체가 전성기였을 때보다 지금 오히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뭐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점 매수가 들어간 분들이 많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밀리면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 우리가 좀 상징적인 기업이 볼 수 있는 게 최근에는 APR이죠. APR이라든지 달바 글로벌 정도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여준다면 예.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방송 막 들어오기 전에 네. JYP 엔터가 10% 정도 하락이 글쎄, 나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업들도 찾아봤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이제 펜 플랫폼 쪽에 대한 엔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머스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 쪽이 안 좋은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JYP 엔터가 실적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하면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보다는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저는 예.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한알령 해제가 되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만큼 큰 모멘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특히 게임 쪽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 과거에는 한알령 해제가 되면서 게임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판호를 발급받으면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게임 쪽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성과를 낼 수 없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엔터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잘 나왔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네. 우리나라 엔터 기업과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 과거에 A라는 사업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냈다라고 한다면 그 수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B라는 사업 모델, C라는 사업 모델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실제로 한알령 해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저는 과거만 못해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 좋아진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엔터 쪽 같은 경우는 화장품처럼, 그러니까 화장품도 사실 제 입장에서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도 뭐 레포트들 몇 개 나온 거 보니까 너무 과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저는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엔터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밀리고 있지만 이게 업황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는 지금 게임주들도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글쎄. 예, 펄어비스가 아까 보니까 22% 급락을 하던데 이게 신작 출시를 연기한다면서요. 예. 네, 이게 펄어비스는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몇 년 전부터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연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 펄어비스라는 기업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에 대한 출시만은 기대를 했는데 네. 계속 연기가 되면서 지금 2026년도에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던 이 NC소프트라는 네.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물량이 다시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고. 오늘 2% 정도 밀리고 네. 있네요. 근데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좀 긍정적이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전반적인 그 게임 업종 자체의 대장 성격을 띠고 있는 기업은 크래프톤입니다. 네. 우리가 NC소프트를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업을 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이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크래프톤이 더 큽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종목별 선별이 좀 필요하고 그중에서 뭐 NC소프트라든지 자산 가치가 좀 뛰어난 기업 중에서 W게임즈 같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주주환원이라든지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기업들 종목별 선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